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부동산 원이라든지 서울 부동산 정보공정 회복됐더라고요. 3,800원까지 떨어뜨리더니 한동안 계속 점검하더니 갑자기 4,200원으로 또 늘렸습니다. 그러고서 또 그거 힘입어가지고 4,000건대 또 나왔다. 2달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주택자들 당장 집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수준만큼 떨어지는 것.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바로 짓는 것 정도겠죠. 근데 2022년부터 계속 미국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특히 금리랑 관련 없다고 말하던 전문가라는 작자들 입에서 이제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니까 그런 여론을 언론까지 받아 적어가면서 더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전문가 10명 중에 5명은 상저하고 상승 전망이다. 하반기엔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수요 심리가 회복될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부동산 시장 반등 시점이 될 것이고, 규제 완화 공약들이 쏟아지고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형성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파월 이야기로 인해서 그 미국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이제 집값 더 떨어질 거니까 기대하세요.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표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서 금리를 못 내린다. 혹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버티냐. 정책 대출로 버티게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대환 대출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도 이제 한계를 맞이했으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냐. 요즘에 옐런이 대선 의식해가지고 돈을 엄청 풀려고 하고 있죠. 어차피 물가는 돈 풀자마자 바로 반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한 6개월쯤 앞두고서 이제서야 슬금슬금 풀려고 하는 거죠. 대선 끝나고 다시 물가 튀는 거는 그때 가서 잡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바이든이 한 차례 더 해먹자. 이런 느낌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국가 부채 때문에 개 힘들죠. 더 돈을 풀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죠. 그게 바로 국채라고 하죠. 그래서 국채를 쏟아냈는데 살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틀간 1,8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6월, 7월에도 국채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국채금리는 계속 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채 보유국 상위를 차지하던 중국과 일본도, 중국은 계속 이미 팔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부터 팔아치우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은 늘렸죠. 국채 발행은 늘렸는데 결국엔 그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 않으니까 가치는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다. 그 전에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팔아도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사줘서 그렇죠. 캐나다가 1390억 달러, 영국이 790억 달러,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가 720억, 590억, 460억 달러 사주면서 안정됐었는데요. 문제 유럽이 어때요 지금? 먹고 살기 좋아요? 유럽 상태도 좋지는 않다. 언제까지 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사주다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계속 미국에 대해서 금리가 더 안 올라가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야 이미 디플레이션이니까 팔아치워도 상관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디플레이션이니까 팔아치워도 상관없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오히려 지네들도 인플레이션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팔아치운 거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국제금리 튀고 난리 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튀고 그러면은 유럽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주고 있었는데 유럽도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유럽이 안 사주면 누가 사줘요?
중국도 안 사줘, 일본도 안 사줘. 유럽도 한계를 맞이했어. 국민들이 사줘야죠. 그래서 옐런이 이번에 계산한 건 그거예요. 2분기 차입 예상치를 1월 말 발표 때보다 56조나 늘렸다. 아, 국민들이 56조 정도 더 사줄 거야. 차입 예상치 상향은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들이 많이 사줄 거니까 우리가 발행을 더 할 거야. 근데 전망에 비해 적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사줄 거다. 하고 뭐 QT 뭐 이런 형식으로 양적 긴축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었죠. 바이백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국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심리를 자극하고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고 많이 풀었죠. 물론 이것은 확증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 옐런은 사주든 안 사주든 돈을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만큼 많이 풀려고 데이터를 낸 거고 그래서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6월, 7월에도 계속 돈을 풀 거죠. 아마 대선 전까지는 열심히 국채 발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돈을 풀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부분이죠. 민간에서도 안 사주고 동맹국들도 안 사주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10%까지 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채권 책임자 엘라 호샤는 현재 약 4.4%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향후 몇 년 동안 8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대선 한답시고 돈을 풀고 있다. 하여튼 선거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총선한다고 긴축해야 될 때 돈 상반기에 엄청 풀었죠. 1에서 4월까지 돈 엄청 풀었잖아요. 돈도 풀고 중공도 누락된 거 발표도 미루고 PF 터질 것도 다 뒤로 미루고 돈 풀고 미루고 돈 풀고 미루고 이게 우리나라 했던 건데 미국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다. 왜? 그 전에 너무 많이 풀어놓은 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국채금리가 더 튈 수 있다. 왜? 국채는 엄청 발행을 했는데 이미 미국 국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산 나라들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팔아치우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 국채 공급은 계속 늘어난다. 국채금리는 튈 수밖에 없죠. 국채금리가 튀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오일쇼크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일쇼크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2차 오일쇼크의 징조가 굉장히 잘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와중에도 기준금리만 인하하면은 뭐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질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외국인 소유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팔고 있고. 그래서 10%까지도 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몇 년 동안 이게 또 단기적도 아니고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 시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치죠. 국고채 금리는 30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그 이유는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 때문에. 국채금리만 튀어요? 환율도 튀죠. 1380원 한 달 만에 붕괴됐다. 달러당 원화값은 10원 넘게 급락하며 장중 한때는 1830원대까지 내려서는 등 원화 중심으로 본 거니까요.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그 이유는 미 국채금리 상승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미국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돈이 귀해지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가 튀죠. 환율도 튀고 또 미국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나가죠. 국채금리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138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거 또 떨어지면 아마 또 돈 풀었겠죠. 달러를. 왜냐면은 저번에도 떨어질 이유가 없이 갑자기 떨어졌었는데 돈 풀었죠. 근데 지금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미 국채금리 튀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뒤로 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와중에 돈 빠져나가게 중국이랑 FTA 하고 있죠. 등등.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미국 국채금리가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채금리가 쉽사리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 역시도 대선 전후에서 엄청나게 자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미루면서
고금리 시장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 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환율이 튀고, 환율이 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여기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튀면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와중에 은행권 완화해줬던 규제들, 우리나라 바젤3 도입이 굉장히 늦은 편이죠. 완화해줬던 규제들이 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천천히 적용이 되면서 은행에서는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튄다. 예적금도 특판을 통해서 금리를 올려서 받으려고 한다.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심지어 코픽스 금리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늘 기사에선 열심히 띄웁니다. 주담대 금리가 뭐 6개월째 떨어졌느니 그래가지고 평균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빌리는 사람들 기준으로 상단하고 하단을 봐야겠죠. 왜냐면 그 주담대 평균 금리가 떨어진 건 대환대출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은행권에서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다는 소리고, 가상금리를 붙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져도 금리 올리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냐? 뻔하죠. 그러면은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고정금리를 받았는데 만기가 끝나서 5년 후 변동 이런 것들 많죠? 변동금리가 바뀐다든지 신규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출 금리의 부담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전세시장을 붙들고 있는, 전세시장 올라간다고 붙들고 있는 요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전세가들은 역전세가 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중금리, 전세자금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연체율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부담이 커져서 이 가격에 전세 못 들어가요. 그럼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돼요? 내가 무리하게 전세대출 받은 사람 아니라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 되고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 거 기다리면 되죠. 이보다 더 희소식이 어디냐. 근데 왜 자꾸 이런 와중에도 지금 신고가 찍고 집값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냐. 무너지게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집 살 때가 중요한 건데, 내가 집 살 때 혹은 지금 내가 집을 샀을 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냐? 없다면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지금 고점인 거고 내가 호구가 되는 시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언제 사야 될지, 그러면 언제쯤 사는 게 괜찮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차분히 돈을 모을 때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